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6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검에서 특검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고 할 때 특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지금까지의 그 일반적인 상식이었는데 검찰에서 특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나온 얘기는 이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 고발을 하겠다, 뭐 검찰총장을. 왜 그러냐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그 제대로 그 소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를 기소한 것이 날치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다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보고하기 전에 하루 전에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도 검찰 사무 규정이나 이런 것에 보면 위반되는 얘기입니다. 상급청에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대검 관계자 발로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최강욱 비서관 기소를 미뤄왔는지, 누가 수사를 방해했는지 특검을 통해 규명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검을 통해 규명하자.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24일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범죄 혐의자 기소를 날치기로 규정하면서 법무부 장관은 복수를 벼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특검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당과 검찰, 대검에서 동시에 특검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이 특검이 이루어질 가능성 없겠죠, 물론. 지금 뭐 선거도 한 8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특검이 지금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대검에서 특검 얘기가 나왔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국회에는 상설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상설특검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언제든지 특별검사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건의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 하나 임명하면 특검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검을 하나 할 때마다 특검 법률을 별도로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예 상설특검법을 만들자, 그래갖고 상설특검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검을 해야 될 사항은 수사 대상, 우선 국회에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사건, 요거는 특검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특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또는 공정성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럴 때 특검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만약 본인 말대로 이거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할 필요가 있다.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무슨 소리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내 명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전결권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한테 지시해서 기소를 한 것이다, 합법적인 것이다. 이건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가 맞죠. 그런데도 만약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니야, 이거 특검하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보건대는 만약에 본인 주장이 맞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생각한다면 특검하겠죠. 왜냐면 장관도 특검을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2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2번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인데, 요 2번일 경우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래 특검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특검할래? 그럼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 관계자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특검하자고 할 테니까, 근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도입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불리한 사건, 본인이 지금 주장은 저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특검이 공정하게 들어가서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가 맞는데, 이걸 특검했다가 무슨 날벼락을 맞으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하겠습니까? 여하튼 현행 법률상 그렇게 돼 있다. 돼 있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심만 하면 특검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특검의 특별검사
추천위원회, 이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하고 비슷합니다. 아마 이 특검 추천위원회 이 멤버들을 그대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다가 갖다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장은 호선이고, 이제 위원 중에서 위원이 7명인데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차장, 대한변협회장, 그 다음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현재 한국당이 얘기하는 대로 특검 추천을 하려고 한다면 이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한국당의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 없다고 봐야죠. 이렇게 해서 이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 1명을 지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그거 물론 뭐 7명 중에 6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끝내 공수처장 합의가 안 되면 결국 민주당 추천한 1명, 그 다음에 한국당 추천한 1명, 이렇게 이 2사람을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대통령이 그 중에 하나를 지명하게 돼 있습니다. 요 특검 추천하고 똑같은데 항상 대통령은 민주당과 가까운 사람을 추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일 경우, 박근혜 정권일 경우 마찬가지죠. 박근혜 정권과 가까운 사람을 추천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명을 추천하기로 한 거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장 임명을 하는데 대통령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과거 특검 추천위원회 때 우리가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정한 추천 뭐 이런 걸 하려면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딱 1명 추천, 대통령한테 선택의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2명을 추천하도록 하면 꼭 여당이 추천한 사람 1명, 야당이 추천한 사람 1명 이렇게 올라가고 결국은 여당이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지명하게 된다. 이거는 결국 여당으로부터 추천받는 거와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대검에서 얘기하는 특검과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는 특검은 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이 아닐 것이고, 그건 명백하게 아닙니다. 아니고 과거 방식,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사건에 관한 특검법, 특별검사법, 임명법 이런 거를 만들자는 얘기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 특별검사 추천위원회 뭐 이런 게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야당의 입김이 조금 더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제가 왜 이 대검의 특검 제안에 대해서 눈길을 주느냐면,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막혀서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 또는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수사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지금까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하기 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그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중간에서 딱 버티고 있는 바람에 이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니 뭐 저 부장검사들도 뭐 다 바꿨는데 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의혹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문다혜 씨 뭐 고소고발, 문다혜 씨가 뭐 고발한다고 하니까 진짜 할지는 모르겠지만 고소고발 했을 경우에 그 사건 누가 수사합니까? 아마 중앙지검에서 할 텐데 그거는 문다혜 씨한테 유리하게, 대통령의 딸한테 유리하게 중앙지검이 수사를 이끌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 완벽하게 가려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아마도 의혹이 나올 겁니다. 이번에 문다혜 씨의 경우에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자 태국에 가서 연간 4천만 원 정도 하는 그 국제학교에 다닌다 라고 얘기했더니 뭐 문다혜 씨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이제 아들까지 끌어들이는, 이건 대단히 악의적이고 뭐 그런 공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고소고발을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 반응을 한번 인터뷰한 걸 자세히 보십시오. 연간 학비가 4천만 원인 그 국제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내 아들까지 끌어내서 정치 공세를 벌이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 아들이 거기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확인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민정수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글쎄요, 만약에 허위 사실을 얘기했을 경우에 곽상도 의원이 그 후폭풍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 텐데, 그런데 여하튼 확인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문다혜 씨의
인터뷰를 보니까 그 국제학교에 안 다닌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글쎄요, 이게 만약에 고소고발 사건을 누가 수사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 의혹이 완전히 사라질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일부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면은 그거는 항상 의혹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있기 때문에 의혹이 뒤따르게 마련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대검에서부터 특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한국당에서는 당연히 나올 것이고 그래서 특검을 앞으로 자주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국회에서 현재는 4+1 체제가 가동되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뭐 사실상 해체된 거나 마찬가지지만 4+1 체제가 계속 가동된다고 하면 국회에서 의결해서 특검을 도입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나 4월 총선이 있습니다. 4월 총선에서 당장 민주당과 정의당과의 그 지금까지의 연대, 끈끈한 연대, 이것도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높으냐?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정의당이 여기저기 후보를 다 내려고 할 가능성이. 왜냐하면 특정 지역에 후보를 안 내면 그 지역의 그 유권자들이 가서 정의당 후보, 지역구 후보가 없는데 자기가 뭐 비례는 정의당을 찍어주겠다. 이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도 뭐 상당한 표를 가져가겠죠? 가져가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만약에 한국당도 뭐 새보수당이나 이런 데하고 통합이 안 된다면 그렇다면 새보수당 후보들도 또 전국적으로 왜냐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또는 그 일반 비례대표제로 뭔가 의석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정당 득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또 몇천 표 가져갈 겁니다. 만약에 통합이 안 된다면. 그래서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원래 대통령제에서 도입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비례대표, 그러니까 내각제 국가에서 도입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거는 정당 간의 어떤 연정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제도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왜 그럼 민주당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했을까? 이건 물론 패스트트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차피 단독으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계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단독으로 과반 확보를 못하니까 정의당을 끌어들여서 정의당과의 연대로 과반을 좀 해보려는 이런 계산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계산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손해가 너무 크니까 한국당에 손해를 끼치는 거는 좋은데 자기들도 손해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100% 연동형은 안 되겠다. 그래서 50%로 한 것이고 50%도 하다 보니까 한국당은 지금 뭐 비례한국당 만든다고 하는데 자기네들은 안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그러면 피해가 크다 그래서 30석으로 또 캡을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30석만 그러니까 300석 의석 중에 30석 10% 요거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 말씀은 앞으로 만약에 4.15 총선에서 한국당이 뭐 일당이 된다든가 또는 한국당과 그 우당은 뭐 결국 모르겠습니다. 지금 통합 움직임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통합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새보수당, 통합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뭐 우당으로 뭐 바른미래당 일부 정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뭐 안철수 전 대표당은 뭐 중도를 표방하니까 거기는 경우에 따라서 민주당 손을 들어주기도 하고 한국당 손을 들어주기도 하고 뭐 이럴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중간 위치에 있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양쪽으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특검 도입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 특검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한국당이 동조를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한국당이 동조를 할 가능성은 매우 높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하고 있는 왜냐면 윤석열 검찰총장 뭐 어느 유튜버는 뭐 그렇게 표현했대 준법 투쟁이라고. 여기서 사표를 내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여당이죠. 그러니까 사표를 안 내는 겁니다. 안 내고 검찰총장으로서 자기의 권한을 법에 보장된 권한을 10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당으로서는 어쩌면 특히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죽을 맛일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중간에서 커트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그래서 사실은
법무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또 그 검찰총장 밑에 중앙지검장을 자기 사람으로, 자기 경희대 후배로 포진을 시켜놓은 거죠. 윤석열 총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그거는 아마 성공했을 거, 앞으로 성공할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자꾸 무슨 의혹이 있을 때 한국당이 동조하고 그다음에 대검에서 자 이거 뭐 수사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특검합시다 이렇게 나오면 그게 국민적 지지를 받을 경우 민주당도 또 중간지대에 있는 안철수 전 대표의 안철수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지 아니면 지금 바른미래당을 접수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당도 특검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특검이 전가의 보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검에서 특검 얘기 나온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총선 전에 무슨 특검이 도입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뭐 지금 선거 치르고 선거 운동하느냐고 정신없는데 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서 특검 도입이 아주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특검에 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특검 카드를 꺼내드는 정말 이상한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를 못할 때 특검을 꺼내들어야 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중앙지검이 이거 제대로 수사 못하네? 그러면서 차라리 특검하자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한국당이 동조하고 국회 다른 일부가 동조를 할 경우에는 특검 카드가 매우 자주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7월 달쯤에 공수처가 도입되면 이 공수처 대통령의 입김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공수처장이 임명이 될 텐데 그 처장이면 거기서는 살아있는 권력 손도 안 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도 특검이 더욱더 자주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대검에서 특검 얘기가 나온 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4월 15일 총선에서 적어도 야권이 한국당뿐만 아니고 야권이 야권 전체를 합쳐서 과반이 돼야 특검이 도입된다. 아니면 야권 전체 플러스 중도 안철수 전 대표의 그 중도까지를 합쳐서 적어도 150석이 넘어야 그래야 이 특검법을 통과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총선이 중요해집니다. 제가 오늘 주목하는 부분은 대검에서 특검 얘기가 나왔다. 근데 이것이 앞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